여기는 JPEG입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서울국제도서전 그 후기를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책들도 간단히 얘기하고 할 텐데 그냥 약간 후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요 6월 14일부터 18일 그러니까 5일간 코엑스에서 열렸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서울국제도서전을 가기 시작한 게 4, 5년 전부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와우북 페스티벌도 있었고 뭐 서울국제도서전 이런 행사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딱 서울국제도서전에만 집중된 느낌이 살짝은 아쉽긴 합니다. 1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출판사들을 만날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정말 독자로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던 기억들, 책을 한가득 사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특별한 게 제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참가사로 드디어 다녀왔는데요. 은행나무 직원으로서 또 참여를 했고 그 도서전 전부터 도서전 TF팀에 들어가서 뭔가 도서전을 같이 준비하고 출판사 부스를 어떻게 꾸밀지부터 어떤 책을 소개할지 막 이런 거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 쌓여서 딱 도서전 날이 되니까 더 감격에 찼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안팎으로 좀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서울국제도서전은 보이콧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출판사, 독자, 저자분들이 계시는데 모두 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귀 기울인 것 같아서 도서전에 대해서 또는 책 또는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게 많았던 도서전이었습니다. 13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합니다. 독자가 어딨나 고민했는데 여기 다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역대급으로 많이 오셨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벌써 내년 도서전이 기다려주고요. 책 그리고 문화 이런 거와 관련된 축제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도서전에서 제가 가져온 책들, 굿즈를 한번 간단히 소개해 볼 텐데요. 줄인다 했는데 12권을 구입 또는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굿즈들도 이번에 정말 기발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기발한 게 요거였습니다. 이거 보이실까요? 이타 출판사에서 책을 구매하시면 이 돌 굿즈를 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굿즈였습니다.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요. 물어봤더니 네이버에서 돌은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기발했던 굿즈는 사실 난다 출판사에서 나온 이 자였습니다. 저 자를 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약간 재미있는 워드플레이도 하면서 이 자를 한정판으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실용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의 눈곱이 없습니다.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귀여워서 다들 가져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전이 여름에 열리니까 이런 부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교유서가 교유당에서 나눠주신 부채고요. 귀엽게 빵 모양, 실제로 부스에 가보니까 빵들이 실제 빵도 있고 모형 빵도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음산책 부채인데요. 이번 마음산책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더 전시스럽게 만드셨는데 이번엔 약간 작품 같은 부채를 이렇게 나눠 주셨었습니다. 이런 책갈피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5월의 봄, 유유, 그 다음에 얘가 이타 출판사에서 나온 그 MBTI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 관련된 걸 이용해서 MBTI를 약간 운세 느낌으로 만드셨는데 이것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에세 시리즈가 있거든요. 해외문학 시리즈. 에세가 해외문학이니까 다른 나라 말을 번역한 거잖아요. 그 문장들과 한국어 번역을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 굿즈도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서전에서 데려온 이 12권의 책들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뽑은 책은 이 책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치욱 작가님 책이고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한 2가지 이상의 에디션으로 이 어딘가에 꽂혀 있거든요. 근데 또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먹여보죠. 도서전 한정 여름 특별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3권으로 분권을 했습니다. 예쁘게 약간 공책 느낌도 나는데 색깔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김치욱 작가님 사인회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구입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름 한정판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온라인 서점에 이 디자인으로는 이제 없더라고요. 이런 에디션은 구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져온 책은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죠? 바로 구애의 증명입니다. 최진영 작가님의 책이고요. 최근에 이 표지로 리커버가 됐습니다. 앞을 보면 이렇게 사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인회를 업무하느라고 가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은행나무 부스에서 사인회를 하셔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리커버도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하면서 밀리의 서재를 하고 계신다면 오디오북 한예리 배우님이 녹음하신 게 있거든요. 요약판으로 그것도 꼭 들어보시길 추천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책은 이 책입니다. 이렇게 뭔가 커버가 되어 있고요. 영어로 보면은 메이 북스라고 되어 있는데 5월의 봄에서 제가 산 책이고요. 리커버를 한번 벗겨보면
미쳤다는 것은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 광기와 인정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고 되어 있고, 네, 이 정도 두께로 표지도 되게 강렬하게 나왔는데요.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도전적인 책들도 많이 내셨는데요. 최근에는 전사들의 노래라고 전장현 시위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셔서 너무 잘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광기, 미쳤다 또는 정신병과 관련된 여러 오해와 그 병을 가진 이들이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매드 문화, 그러니까 광기 문화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미쳤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사람과 사회가 어떻게 함께 가고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또 담아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져온 책은 바로 이 두 권의 책입니다. 네, 안전가옥에서 나온 쇼트 시리즈고요. 조혜연 작가님의 칵테일 러브 좀비고요. 하나는 강하길 작가님의 안진 세 번의 봄입니다. 안전가옥은 컨셉이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역시 파워 2, 출판계의 러시 느낌처럼 정말 소개도 너무 잘해주고 적극적이셨는데 10만원 이상을 사면은 종을 이렇게 울리는데 무슨 종소리야 라고 하면서 뭔가 웃긴 에피소드들도 생겼었는데요. 이 쇼트 시리즈는 얇고요. 빨리 읽을 수 있고 보통 한 두세 편의 단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곧 품절된다는 얘기를 듣고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게 이 강하길 작가님 안진 세 번의 봄은요. 모녀 이야기를 중심으로 3개의 단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데블 호텔의 유령, 화이트호스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고딕스러움, 죽음, 유령, 원한 같은 게 담겨져 있는데 이 단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모녀 이야기로 읽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부재, 죽음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 여운이 꽤 깊이 남은 책입니다. 안진 세 번의 봄이고요. 이번 도서전에서 공개가 됐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두 권의 책은 난다 출판사에서 가져온 책들이고요. 한 권은 안희연 시인의 당신이 좋아지면 밤이 깊어지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쪽에 꽂혀 있는데 너무 잘 읽었고 올해 읽고 가장 많이 운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던 책인데 이번에 1일 점장으로 금요일날 오셨었거든요. 얼른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책을 가져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시 구입하고 사인을 받은 책입니다. 안 작가님 정말 다정하셨고요. 그렇게 1일 점장으로 치인 분들이 계시니까 한두 시간이 아니라 막 4-5시간씩 있으시더라고요. 사인회보다는 좀 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었던 기획인 것 같았었습니다. 김혜진 작가님의 신간이고요. 최근에 경청이라는 작품을 너무 잘 읽었기 때문에 마음산책에서 휙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샀더니 아까 말했던 이런 부채도 주셨고요. 아기자기한 전시 같은 기획을 마음산책에서 많이 해서 이렇게 책도 샀고 굿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산책의 이 짧은 소설 시리즈는요. 소설가와 함께 그림 작가님의 이름도 같이 나옵니다. 박혜진 작가님의 그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꽤 많은 그림 작품들을 이렇게 소설 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최은영 작가님 작품도 제가 너무 잘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또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어딘가에는 원조 충무김밥이 있다. 남해의 봄날에서 나온 책이고요. 어딘가에는 시리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시리즈입니다. 어딘가에는 아마추어 인쇄공이 있다.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 여성이 있다. 어딘가에는 도심석 철공소가 있다. 어딘가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 그래서 한 5군데의 출판사들이 모였는데요. 지역이 이렇습니다. 강원 고성, 충북 옥천, 대전, 전남 순천, 경남 통영. 어딘가에는 시리즈는 수도권만 봤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문제, 그리고 제안들을 볼 수 있어서 열심히 모으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조 충무김밥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충무김밥은 다들 아는데 원조가 뭔지 이 충무라는 지역의 지명 얘기도 합니다. 통영의 여러 모습들도 담겨져 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호라고 되어 있고요. 정보라 작가님의 책이고 이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스24 크레마클럽 오리지널로 이 책이 먼저 선출간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지를 그대로 사용한 책이어서 또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보면 몇 안 되는 사인받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라 작가님께서는 계속 도서전 거의 첫날부터 자주 오셔서 초반에 얘기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셨고요.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 부스가 따로 있어서 거기 자리 지키시면서 여러 독자들과 소통도 하셨습니다. 저주토끼가 북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었는데요. 저주토끼에서도 드러나지만 약간 동양 또는 한국적인 모티브와 함께 그런 판타지, 신화, 설화 같은 이야기들과 많이 연결을 시키시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도 호, 구미호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어보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도서전의 간단한 후기, 제가 가져온 책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축제 같았어요. 더 길게도 하고 싶은 마음도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이때를 기회 삼아서 책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담아한다는 느낌? 그래서 독자, 출판사, 저자, 번역자 다 골고루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부디 이 서울국제도서전 그리고 그 외에 와우북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책과 관련된 행사들이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제발 악용되거나 그러지 말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도서전을 통해서는 정말 도파민이 너무 넘쳤던 것 같아요. 책과 관련된 일을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책과 연결된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난 느낌이어서 행복했었습니다. 네, 내년 도서전도 벌써 기다려지고요. 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